제가 예전에도 거래대금 3천억 가지고 종목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단타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스윙 투자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저도 스윙 투자를 할 때 최근에 들어간 종목들 중에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나왔던 종목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 거래대금 3천억은 제가 정한 수치입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같은 매일 일정 거래대금이 나오는 종목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대충 5조 이하의 종목이 하루 거래대금이 갑자기 3천억 이상 나오게 된다면 그건 변동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호가창이나 차트는 거짓말을 할 수야 있겠지만 이 거래량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3천억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롭게 관심 종목에 거래대금 3천이라고 만들면은 관리하기가 좀 편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여기서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나오는 종목을 분류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3천억 이상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한 거 한 개씩 분류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스윙 투자로 대응을 했던 종목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랑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이때 떴을 때 분류를 했다가 공략을 한 것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공략한 이유도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다시 이 윗꼬리를 회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해주니까 그 뒤에 시세가 바로 나왔으며 주가가 회복해 주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분류를 해놓았으며 그전에는 거래량도 없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그 뒤에 추세가 괜찮아진다면 변동성이 쉽게 나오겠다는 뜻이며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봉이 뜨기 전 그 전까지는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25만 주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5,500억 정도가 나왔다면 이 올랐던 자리를 유지해 줄 때는 변동성이 나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을 하나 설정해 놓고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은 거르는 게 맞습니다. 첫 상승이 아니라 최근에 좀 심할 정도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다 싶으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해먹고서 내가 고점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종목이야 시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이 양봉을 띄우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개씩 집어보면서 이 재료가 무엇인지 왜 올랐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다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한 다음에 이게 왜 올랐는가 그 뒤에 생각을 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다 분류합니다. 최근에 좀 양봉이 큰 게 여러 개 떴다 싶으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그냥 분류를 안 하면 됩니다. 종목은 계속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 분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천억을 맞추지 않고도 그 밑에 한 2천억 이상 정도 조건이 괜찮다 싶으면 분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건과 맞지 않는다면은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몇 배씩 상승한 게 아니라 갑자기 양봉이 나왔다면은 한 개씩 다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분류해 준 종목들 전부 의무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캔들이 마음에 들 때만 매매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자리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서 그 뒤에도 올라간 자리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은 당연히 그 뒤부터는 먹을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주가가 올랐는데도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정상인데 이게 다시 올라와서 고점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 된다면 매매를 하고,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고 제자리로 계속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 종목을 분류한다고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분류할 게 많은데 AB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몇 배씩 올랐기 때문에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마젠도 캔들이 좀 힘들게 떴는데 일단은 분류하는 겁니다.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분류하고 그 뒤에 캔들이 살아났을 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이 치료제 관련주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더라도 분류를 해놓고 나중에 캔들을 봤을 때 올라온 자리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싶으면 그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 내가 저점에 못 잡은 것들은 그냥 보내주는 게 맞으며 어차피 내일도 또 새롭게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이 나올 것입니다. 2천억 정도까지, 꼭 3천억이 아니더라도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캔들이 괜찮아졌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분류를 했다고 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올라왔던 자리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그 돌다리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한 개씩 보면서 올라왔던 자리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서 그 자리가 단단하다 싶으면 그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작정 양봉이 떴다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왔는지, 250일 최고가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거래량 순으로 본다면 대한전선, 최근에 거래량도 거의 없고 거래대금도 눈에 띄지 않던 종목이 거래량이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억대 거래량이 나오는데 그 전에 거래량 터진 거를 보시면 1,000억 원, 이때 양봉 나올 때 1,000억 원, 1,000억 원이 한 개였습니다. 많이 나와봤자 이거 뭐 1,000억 원 넘기도 힘든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3,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때 3,300억 원, 그 다음 날에도 2,900억 원, 11%까지 올랐다가 2%에서 마감했는데, 이런 모양의 종목들은 장 시작하고 시초가에서 한 5%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받쳐주는 매수세 때문에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지속이 되는 게 중요하며, 시초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캔들이 좀 지독할 정도로 음봉이 뜨지 않는다면 이 거래량이 지속될 때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분류하다 보면 요즘에 이슈된 치료제 관련주와 뭐 정치 테마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중에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고 그전 고점과 거리가 멀지 않거나 그전 고점 위에서 거래가 될 때만 공략한다면 이 거래량 자체와 그리고 추세 때문이라도 변동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억지로 분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신고가가 나왔으며 현재 상태에서 급하게 올리긴 했지만 또 개미 투자자가 함부로 고점에 따라잡을 수 없게 급하게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오르거나 최근에 윗꼬리가 너무 심할 정도로 길다 싶으면 그냥 거르는 게 맞습니다. 이것저것 다 올라오긴 하지만 좀 힘없이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도 많아서 오른다고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서 한 템포 쉬고 잡는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템포 쉬면은 뭐 저점에 잡으신 분들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단단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자리가 현재 11,95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않고 올라왔지만 기본적인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상태라서 지금 기준가가 될 수 있는 11,950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서 지켜주게 된다면 이것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 이거 제대로 뚫어져서 위에서 마감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고점을 뚫어준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는 시가총액이 너무 적은 종목도 잘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적은데 거래대금이 정말 많다면은 그땐 매매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애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올릭스가 상장하고 나서 오늘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전 고점이 81,700원.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현재 81,700원이 되겠으며 이 700원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려간다면 당연히 매매할 필요가 없고 뭐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서 다시 올라오거나 상승해서 81,7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 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밑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 순 보시면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뉴스와 함께 치료제 관련주들이 요동을 쳤는데 이 치료제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시세가 다 나와서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고점에 매수해서 주식 보유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시장이 좋으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분석을 해드리려 했지만 치료제 관련주 쪽에서 거래대금을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